이번 시간에는 캐시 친화적 코드에 대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캐시라는 것을 먼저 얘기를 할 건데, 캐시라는 것은 저희가 CPU가 있고, 그리고 메모리가 있잖아요. 메모리. 그리고 하드디스크가 있을 겁니다. 보통 CPU가 속도가 가장 빠르고, 그다음에 하드디스크 속도가 낮으니까 중간에 속도를 이제 완충하기 위해서 메모리라는 개념이 있죠. 가상으로 데이터를 저장하는 곳, 혹은 그 휘발성으로 데이터 저장하는 곳,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CPU가 그래도 빨라요. 빠르기 때문에 중간에 완충제로 이제 캐시라는 것이 존재해요. 메모리와 CPU의 속도를 중간에 완충을 해서 전달하는 것, 이런 것을 캐시라고 하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버퍼가 캐시입니다. 자, 이제 버퍼라는 개념만 알면 이제 이해가 될 거예요. 버퍼라는 것은 저희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듯이 데이터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CPU가 빠르고, 그냥 메모리 속도는 좀 느리기 때문에 중간에 버퍼로서 데이터를 이렇게 채운 다음에 전달하는 것, 이것을 이제 버퍼라는 개념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됐는데, 버퍼도 종류가 몇 가지가 있어요. L1 캐시, L2 캐시, 그리고 L3 캐시가 있습니다. 근데 뭐 L3까지 아니어도 L1 캐시하고 L2 캐시만 이해하시고 있어도 돼요. 그리고 사실 이거는 하드웨어 쪽이라서 소프트웨어 개발할 때는 그렇게 뭐 깊이 알 필요는 없지만, 코드 알고리즘을 좀 더 컴퓨터 친화적으로 컴퓨터가 빨리 연산할 수 있도록 코드 짜는 것도 개발자의 일이기 때문에 캐시에 대해서 이해하고 캐시가 뭔지 정도는 이해해야 되겠죠. 첫 번째 L1 캐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코어 두뇌죠. CPU마다, CPU라기보다 프로세스마다 하나씩 있는 가장 빠른 속도를 가진 캐시입니다. 여기 ARM, 저기 코어텍스 A72 아키텍처에 보면 원코어, 여기 코어 하나 있죠? 원코어에 L1 캐시 하나가 있고 4개의 코어가 있는 게 보입니다. 여기 1, 2, 3, 4, 4가지 코어가 있죠? 그래서 뭐 쿼드 코어인데 하나의 코어당 L1 캐시 하나가 있고, 그리고 L2 캐시 같은 경우에는 4개 코어가 이제 서로 이제 공유하면서 쓰는 캐시다, 이렇게 아키텍처에 나와 있습니다. 뭐 단순하게 얘기하면 하나의 프로세서가 갖고 있는 캐시 하나, 가장 빠른 하나 캐시가 L1 캐시다. 그리고 여러 코어들이 공유하는 캐시는 L2 캐시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 처음에 L1 캐시를 먼저 검색해서 이제 존재하면 이제 그걸 가져다 쓰는 거고, 만약에 L1 캐시에서 존재하지 않는다 하면 L2 캐시에 가서 이제 검색을 하게 되겠죠. 자, 캐시의 종류도 이제 얼핏 얘기했고, 저희가 공부하는 시간에 L1 캐시, L2 캐시 좀 심화해서 얘기했는데, 이번 시간에는 그냥 간단히 이렇게 종류가 있다, 어디에 있다, 이 정도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거는 이제 알고리즘과 이거 이제 정책인데, 정책이라는 것은 뭐 폴리시죠. 그러니까 어떤 내용이냐면, 캐시를 사용함으로써 어떤 이 로직이 있고, 그 로직의 뭐 장단점과 이 요하는 점, 이것을 말하는 건데, 활동 정책, 캐시의 내용도 수정하고 곧바로 메인 메모리 내용도 수정합니다 라고 얘기했는데, 뭐 이 그림만 봐도 이해가 되죠. 뭐 캐시라는 것은 이제 메모리에 있는 데이터를 여기서 버퍼에 채워서 이렇게 전달하는 건데, 만약에 데이터 내용이 수정됐어요. 뭐 수정됐다고 하면 캐시도 수정해야 되고 메모리도 수정해야 되죠. 이렇게 되면 이제 작업이 2배가 돼서 이제 좀 어, 복잡해지죠. 게다가 동기화도 시켜야 되고 이런 문제가 있는데,
화이트텅 정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캐시와 메인 메모리 간에 이제 둘 다 수정하니까 일관성은 보장되지만 이제 변목 현상이 존재한다. 둘 다 수정해야 되니까 이제 변목 현상이 말 그대로 이제 교통체증이죠. 교통체증인데 음, 어떤 작업을 하게 되면 컴퓨터가 작업을 CPU가 작업을 하게 되면 다른 작업을 방해하는 중간에 방해하는 현상을 병목 현상이라고 하고 뭐 보통 트랜잭션 일 같은 경우도 병목 현상이죠 사실상. 자원을 이제 독점하게 돼서 특수 작업을 하게 되면 이제 다른 CPU 코어들이나 뭐 메모리 참조를 방해하거나 그런 현상일 때 병목 현상이라고 일어납니다. 그래서 캐시하고 메모리 둘 다 수정하게 되면 이제 다른 자원을 어, 다른 저기 코어들이 캐시를 참조하거나 메모리 수정을 할 때 중간에 이제 막아버리는 거죠. 막아버려서 일을 하지 못하게 하는 현상을 변목 현상이 일어나고 이제 버스 변목 현상이 존재해서 화이트텅은 이제 단점이 존재한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이제 조금 유들하게 좀 변목 현상을 없애보자 해서 화이트백 정책이라고 있는데 화이트 비하인드 정책, 뭐 화이트백이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캐시 내용만 우선 수정하고, 그러니까 요거만 수정을 먼저 하고 이제 나중에 메모리를 수정하자라는 것이 화이트백 정책입니다. 그래서 일관성, 이제 화이트덤은 일관성 문제가 이제 없이 보장이 되지만 이제 화이트백은 일관성, 캐시하고 메모리가 동일한 데이터냐 아닐 수가 있다. 그래서 일관성 이슈가 있기 때문에 일관성 프로토콜을 사용한다는 것은 이거 두 개를 이제 동기화시키는 이 작업이 필요하다. 이런 작업을 위한 프로토콜을 사용할 필요가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제 캐시 프렌들리 코드, 캐시 친화적으로 코드를 쓴다는 거에 대해서 이론적으로는 이제 알게 되었는데 어떻게 하면 어떤 코드를 쓰면 이제 캐시 친화적으로 이제 코드를 컴퓨터한테 배려할 수 있는 코드를 쓸 수 있는가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캐시 친화적 코드로 보통 세 가지를 얘기를 하는데 첫 번째로 이제 시간 지역성. 한번 참조된 데이터는 잠시 후에 또 참조될 가능성이 높다. 가능성이 높으니까 캐시에다가 저장을 하는 거죠. 메모리. 한번 뭐 예를 들어서 A라는 데이터 변수를 가져다 썼다 하면 A는 이제 나중에 또 쓰게 되겠지 라고 생각해서 이제 캐시에 넣는 거죠. 이것이 시간 지역성. 어, 시계열로 한번 썼던 데이터는 캐시에 미리 저장하자. 이게 시간 지역성입니다. 자, 공간 지역성 같은 경우에는 배열로 구성된 데이터는 잠시 후에 사용될 가능성이 높다. 당연하죠. 뭐 배열이 이렇게 뭐 1, 2, 3, 4 이렇게 리스트 데이터가 있다고 하면 0번째 데이터, 첫 번째 데이터, 두 번째 데이터 수대하면서 조회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보통 배열 리스트 뭐 파이썬에는 딕셔너리 이런 것들은 특정 값을 이제 조회한다라고 하면 이 뭉텅이 자체를 이제 캐시에다가 저장을 하게 됩니다. 이것을 공간 지역성이라고 얘기하죠. 보통 폼은 반복문을 돌 때는 당연하게도 이제 공간 지역성으로서 이제 캐시에 참조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CPU에서 컴퓨터에서는 캐시에 적재하게 됩니다. 숫자적 지역성이 있는데 이 숫자적 지역성은 뭐 쉽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는 별거 아닌데 저희가 뭐 C를 하든 C++를 하든 뭐 자바를 하든 코드가 한 줄 한 줄 한 줄 한 줄 이렇게 돼 있죠. 뭐 물론 메서드나 펑션이 중간에 참조된다고 하더라도 순차적으로 진행이 됩니다. 메모리에도 이제 메서드 에어리에 저장이 되는 것처럼 순차적으로 저장되어 있고 스택에도 저장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순서가 있어요.
순서가 있기 때문에 그 순서를 파악해서 예를 들어서 여기서 이 코드가 실행이 됐다면 미리 한 뭐 2번, 3번을 캐시에 저장해서 캐시에 있는 뭐 변수라던가 코드를 미리 캐시에 저장해서 사용할 수가 있겠죠. 이것을 순차적 지역성이라고 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유튜브의 스트리밍이라고 보셔도 무방해요. 예를 들어서 저기 1분쯤에 시작 로딩을 하고 있다면 1분 20초, 1분 30초, 1분 40초 이 데이터를 스트리밍으로 미리 받아와야죠. 받아오는 것을 캐시라고 생각하면 쉽게 이해가 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수저작 지역성까지 얘기를 마치도록 할게요. 이제부터 이제 코드를 보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드를 보도록 할게요. 사실 이 캐시 정책과 병렬 처리를 얘기를 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이제 백엔드 코드를 만들거나 뭐 프론트엔드도 비슷한 유형이 있긴 한데 데이터 파이프라인을 어떻게 잘 구조를 짜느냐가 이제 아키텍처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로우 레벨로 CPU와 메모리와 캐시에 대해서 이론적으로 이해하고 있다면 좀 더 확실하게 자기가 코드를 이해하고 좋은 클린 코드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얘기를 드렸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메모리 주소와 그리고 캐시에 대해서 코드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뮤텍스 그리고 이제 트랜잭션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 두 가지도 염두에 둬서 이제 코드를 짜게 되면 아주 탄탄한 구조의 코드를 만들 수가 있겠죠. 자, 캐시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지금 고랭으로 만들어 놨어요. 고랭으로 만들어 놨고 변수의 A, B, C, A1, B2, BC 이렇게 변수명을 지정했는데 이렇게 만든 이유는 그냥 인트 타입은 이제 2바이트고 이제 인트 8은 이제 1바이트, 8비트죠. 8비트라는 것을 보여드리려고 일부러 이게 타입을 각각 만들어 놓고 변수명도 이렇게 해놨어요. 뭐 그런 의도밖에 없습니다. 자, 그리고 공간 지역성, 시간 지역성은 앞서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이렇게 변수에 변수를 선언하고 값을 할당을 해줬어요. 할당을 해주고, 그리고 프롬프트에다가 이제 메모리 주소 값을 찍는 코드를 만들어 놨습니다.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이것을 실행시키면 메모리 주소 값이 나오죠. 잘 보시면 A 메모리하고 B 메모리 주소값은 2씩 차이 나요. C는 왜 8씩 차이 나는지 모르겠지만 보통 2씩 차이 나는데 2씩 차이 나는 것은 이제 보통 2바이트 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2바이트 차이. 그 이유는 인트 타입이 2바이트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건 공간 지역성이죠. 공간 지역성이고 A1, B1, C1 같은 경우에는 이제 30, 31, 32 1바이트씩 차이 나죠. 1바이트씩 차이 나기 때문에 8비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공간 지역성으로 할당을 해주면 A, B, C는 같은 영역으로 캐시 메모리에 올라간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캐시 이그젬플 그 파일에 가도록 할게요. 자, 공간 지역성으로 이제 포문을 만들어서 실행을 시킬 건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array1이라는 변수명에다가 이제 2차원 배열이죠. 2차원 배열이고, 천 사이즈에 64 인트 타입으로 넣었습니다. 넣어서 이 변수에다가, 이 배열에다가 데이터를 1부터 시작해서 이제 10만까지 적재를 하는 반복문을 만들어 놨어요. i는 0부터 시작해서 10만,
10만까지 폼을 돌리고, 그리고 K값, J값은 각각 64, 1000만큼 돌리면서 array 1에 J값, K값, JK라는 공간에 I 값을 넣겠다라는 코드입니다. 자, 아래 거 같은 코드는 이제 64, 그죠? K값, 64 값을 이제 먼저 포문을 돌리는 거고, 위에 주석으로 처리한 이 코드 같은 경우에는 J값, 그죠? 0번째 칸에 값부터 이제 조회하는 포문을 만들어 놨어요. 자, 이 포문 같은 경우에는 자, 첫 번째 방법문은 이제 0,0, 0,1, 0,2 그래서 0,64 한 다음에 이제 1,0으로 가요. 이 얘기는 0번째 배열에 그렇죠? 0번째 배열 먼저 0부터 시작해서 그 뒤에 63까지 채운 다음에 1로 넘어간다는 거고, 두 번째 방법문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 0번째죠. 0번째 배열에 0, 1, 2, 3, 4, 999, 1000까지 올라간 다음에 그 다음에 첫 번째 배열에다가 카운터가 증가가 되죠. 딱 봐도 보통 포문을 돌린다고 하면 이런 식으로 포문을 돌려요. 왜냐하면 0번째보다는 마지막, 그러니까 여기서는 2차원 배열이니까 첫 번째 마지막 배열의 값을 카운팅한 다음에 그 다음에 넘어가겠죠. 쉽게 말해서 X축 먼저 다 채운 다음에 Y축 1단계, 2단계 넘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당연하게도 속도는 요게 더 빠를 겁니다. 더 빠를 건데, 다만 아이러니하게도 제 지금 컴퓨터가 M1 맥북이거든요. 그래서 대역폭이 높기 때문에 의미가 없을 거예요. 의미가 없고 오히려 K값 64 포문이 더 빠를 겁니다. 그런데 보통 서버 컴퓨터는 X축부터 채우는 이 포문이 빨라요. 빠르는 거는 이제 하드웨어의 성능이나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다 이해하고 그 다음에 포문을 이제 튜닝을 해야겠죠. 그런 것도 좀 염두에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선 두 번째 거 64부터 저기 채우는 이 코드를 실행시켜 보면 속도가 나올 거예요. 지금 time now 해갖고 since 함수를 써서 시간차를 측정하는 코드를 만들어 놨어요. 자, 2.27초 정도 나와요. 2.27초 정도 나오는데 요거를 주석시키고, 자, 첫 번째 포문을 활성화 시켰어요. 이번엔 1000이 먼저 포문이 돌아가는 코드예요. 자, 2.6초 요게 더 느립니다. 원래라면 일반 저기 윈도우 컴퓨터나 뭐 인텔컴 뭐 저기 CPU에 따라 다르겠지만 일반 컴퓨터에서는 속도가 이게 더 빠를 거예요. 빠른데 캐시 메모리 대역폭이 워낙 넓어서 포문의 횟수가 줄어드는 게 더 빠르게 측정이 돼요. M1에서는. 물론 이 지금 개수가 지금 1000개 아니라 더 대역폭보다 더 많은 음, 혹은 속도가 더 빠른 것을 상회하는 데이터량을 넣으면 좀 달리 나올지도 모르겠지만 우선적으로는 M1에서는 이게 더 빠르네요. 다만 정리하자면 첫 번째 방법문 y, x라고 하면 x를 먼저 다 순회한 다음에 y를 넘어가는 공간 지역성 캐시를 활용한 코드가 더 빠를 거다. 더 빠를 거다라고 좀 저기 두리뭉실하게 얘기한 거는 그 하드웨어 아키텍처에 따라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고, 소프트웨어 알고리즘으로 따지면 캐시 메모리를 활용한 코드는 첫 번째 방법문이 더 빠르다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캐시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정리할게요. 캐시는 이제 공간 지역성, 시간 지역성 이 두 가지를 기억하시면 되고 캐시가 존재하는 이유는 메모리하고 CPU의 속도를 이제 완충제로 좀 더 저희 중간에 버퍼로서 활용하기 위한 어, 캐시가 존재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고 L1, L2 캐시는 이제 코어에 따라 전역으로 사용하냐 그 차이가 있다는 것을 저희가 이번 시간에 배웠어요. 자, 이것을 기억한 채로 뮤텍스하고 트랜잭션 이것까지 확실하게 이해가 되신다면 백엔드 코드의 구조를 잘 짜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이상이고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할게요.